자,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날 되겠습니다. 3월 31일 오전 11시 25분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시초가서부터 해서 뭐 10시 반 이 정도 사이까지는 종목별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서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살짝 좀 체감적으로 안 좋냐? 그런 부분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이다 라는 부분을 인정해 놓고 봐야 됩니다. 박스권 하단 406, 중심값 420, 상단 430에 걸쳐져 있고, 최근의 시장 특징이 뭡니까? 406에서 일단은 흐름이 나쁘지 않게 전개가 되죠. 406 근처에서는. 근데 420 부분만 가면은 맞고 떨어졌죠. 또 지금 보면 420까지 오늘 왔습니다. 지수선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 지금 420 라인대가 길게 차트를 늘려서 보면은 중심값이에요. 여기 이상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지만이 시장이 양질의 시장으로 바뀌는 흐름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흘러내렸을 경우에 지금 이 갭 한번 나왔죠. 갭도 여기 있죠. 이런 갭 자리를 또 어떻게 매꾸로 내려오는지 부분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3개월 정도 지금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기간 조정성 성격의 박스권 장세가 되고 있죠. 420을 돌파를 하는 흐름, 여기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현물과 선물 할 거 없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420을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 시장이 된다. 요거 그냥 인정해놓고 그냥 보셔야 됩니다. 420 근처에서 왔을 때는 흥분해서 매수 매매를 할 필요는 없어요. 확인을 하고 420을 돌파를 해주는 기관과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 현물과 선물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박스권 장세인데도 불구하고 업종별로는 큰 차별화 장세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특징적인 종목, 한 가지 종목은 정고점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한 종목은 대형주지만서도 60일 이평선에 딱 붙어 있으면서 이제는 떨어지기 싫어하는 듯한 느낌의 한 번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국면의 종목. 한 종목은 어제 오늘 제가 수급을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는 증권 섹터의 종목들이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증권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강할 때 증권 섹터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금융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상승, 어제도 정고점 돌파했죠. 1.7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섹터에서 은행주, 보험주는 최근에 좋았고 증권주는 쉬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나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현대차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물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전에 이 구간에서 뭐 일단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차 지금 장기평 121선 라인대에서 추세에 대한 부분은 훼손이 되지 않고 일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차 지금 이 가격대는 상당히 저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 영역대가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나올 텐데 실적에 대한 예상치만 일단 먼저 놓고 보면은 미쳤죠. 지금 2020년 6월달 분기별로 봤을 때도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당기순이익, 매출액은 살짝 줄었지만서도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 2021년도 자체만 봤을 때도 연간 실적 봤을 때 18년, 19년, 20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체가 미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구간에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조정시 매수, 큰 틀에서 상승 후의 조정은 매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주식시장은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이럴 때 매수를 해서 쫓아가면은
결국은 물린 거잖아요. 뭐 이거는 후행적으로 물론 말씀드리는 건 맞는데 뭐 좀 안타깝겠지만서도 이때 물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또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는 동사의 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할 거 없이 미친 실적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 발표했을 때 더 좋게 나오면 상승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상 실적보다도 실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찌글찌글 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저는 동사에 대한 실적 부분은 나쁘게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이 들어왔지만서도 결국은 여기 보시면 25만원 근처까지는 한 번 정도 반등이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쳐졌을 때 아마 현대차의 추세 반전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는 모아나가는 전략입니다. 지금 뭐 현대차를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은 파는 시점이 아니고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파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모아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승했다 빠졌다 되돌린다 되돌렸을 때 25만원 24만원 근처에서는 한번 줬다가 다시 빼서 이 라인대 전저점 이 라인대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21만원 영역대를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처진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종목 나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시스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은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 신성장 먹거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나시스템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근데 유상증자를 할 때 명확하게 유상증자 이유, 자금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 하나시스템 자체는 뭡니까?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 3세 경영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아울러서 하나시스템 자체는 방산 섹터의 종목이 되겠고요. 방산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죠. 소프트웨어적인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다 응집이 돼서 결국은 에어드론, 에어택시 이런 부분들이 신성장 먹거리에 대한 부분, 미국 회사에 대한 부분도 인수에 대한 부분이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부분이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가 들어가면서 시장이 지금 박스권인데도 불구하고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오히려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만약에 그럼 이렇게 좋은데 신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대략적으로 요 라인대 있죠? 21만원 라인대 이 근처 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이상으로 따라가면은 또 물리겠죠. 물린 상태에서 이렇게 쳐졌을 때 정고점 돌파하고 눌림목이 나옵니다. 눌림목 이후에는 접근을 가능하다. 눌림목 이후에 물린다고 해도 한 번 정도는 더 기회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는 큰 상태에서는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고 하지만 윗방향 아랫방향에 대한 추세의 대 자체가 나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매매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 어떻죠? 동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양호하다. 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은 뭐 살짝 좀 아쉽네요. 하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는 합병권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3세 경영에 대한 부분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 유상증자권 자체가 최근에 나온 거 자체가 자금에 대한 쓰임 용도가 명확하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 신성장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추세에 대한 부분이 이탈된 적이 없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체가 나와 있는 흐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채 비율이 상당히 조금 높은 편이고 유보율은 상당히 좀 낮은 편인데 성장주 맥락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향후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보율은 차근차근 쌓아나가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나갑니다. 세 번째 종목은 NH투자증권이 되는 거고요. 제가 증권주 말씀드렸을 때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증권 섹터가 요즘에 조금 눈에 보인다. 하지만 안전하게 보는 라인대는 일단은 박스권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17,000에서 11,000원 이 라인대가 박스권이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수급적인 현황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11,000원을 돌파를 하면은 12,500원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놓고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나라 뿅. NH투자증권 실적 보고 계시는 거고요. 실적 굉장히 좋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늘어나고 있어요. 증권주 바라봤을 때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매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를 보고 있는 것이 되겠죠. 왜? 실적이 좋다. 지금은 실적 시즌이 되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H투자증권도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출액에 대한 부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1분기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데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핫한 섹터 테마 중에서 이재명 관련된 테마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재명 관련된 종목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 그리고 대선 지지율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은 윤석열 관련된 부분이 지지율 1위가 되는 거죠. 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뭐 박빙이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윤석열이 40%에 육박한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는 50%에 육박한다 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재명 관련된 지지율은 20%대, 27%대, 22%대, 24%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너무 진폭이 커요. 솔직히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 높은 거 압니다. 하지만 어떤 기관에서 50%, 어떤 기관에서 40%, 어떤 기관에서 20%, 제 말은 종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한 부분이 50% 나간다. 이재명은 쪼그라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20%대예요. 대선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9월달 되면 각 당의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그 전까지는 지지율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물론 이해가 가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기준 잡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지지율만 보고 딱 들어갔을 때는 1순위는 윤석열주의 해야 됩니다. 2순위는 이재명주의 해야 되겠죠. 3순위 4순위는 저는 안 봐요. 일단요. 왜냐? 할 게 너무 많은데 굳이 3순위 4순위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나중에 3순위 4순위에서 만약에 2순위로 치고 올라오던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던 그건 그때 가서 보는 거고, 지금은 윤석열과 이재명만 보면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화끈하게 상승하는 와중에 아직까지 시장에 이재명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안 된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개미군단 종목 나갑니다. 당연히 종목명 가리고 나가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은 이재명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정책 관련된 종목입니다. 아쉽게도 윤석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정책 관련된 종목이 아직까지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만약에 표방을 한다, 그럼 관련된 종목들을 막 열심히 분석을 해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왜냐? 대선주를 매매를 할 때는 인물 관련된 테마가 먼저 1순위로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정책 관련된 테마를 봐야 되는데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은 아쉽게도 정책 관련된 테마의 종목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인물 관련된 테마는 올라갔다는 거. 하지만 아직 시장에 이재명 관련된 정책 관련된 종목 중 동 종목에 대해서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한테는 동 종목을 이미 추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 종목은 이재명 테마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정책 관련된 테마에 속해 있고 마켓 컬리 관련된 테마로도 같이 엮여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 차트의 모양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데 차트는 지금 어떻죠? 원바닥, 투바닥 이후에 박스 횡보를 하고 있는 지금 흐름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재명 테마주 인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후발로 정책 관련된 종목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그대로고 주봉을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상태에서 어떻죠? 지금 과거에 이쪽 라인대 6,500원 라인대가 저항 구간이었고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 이후에 다시 6,500원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고 지금은 일봉상에선 박스권 형태지만서도 저는 당연히 N자형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이 되겠다. 만약에 N자형으로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요 라인대 전고점 라인대 당연히 돌파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동 종목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이루어지지만서도 매집성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9,000원 이상, 10,000원 이상을 보고 저희 회원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다는 거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동 종목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번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간단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달이 마무리가 되는 오늘이고 4월 달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